일상적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에 대해서 제가 나열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염 같은 데서 위의 점막이 이렇게 손상된 것이 위염입니다. 손상의 정도가 이제 근육층까지 파고들었을 때 이것이 궤양이라고 부릅니다. 궤양의 부위에 따라서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나뉘게 됩니다. 대장 쪽도 궤양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이제 식생활 습관으로 식초 같은 거 먹거나 그런 영양시대염 자주 있는 분들 같은 이렇게 산이 위산이 많이 항상 위에 머물러 있을 때 이렇게 방어인자보다 그래 공격인자 유산이 이렇게 점막을 이렇게 그러니까 손상을 입히는 이런 현상이라 물을 잘 안 마실 때 그렇게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밥 먹을 때 저는 꼭 따뜻한 물을 같이 다 마십니다. 이 밥을 이렇게 유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국물도 같이 먹고 유동식으로 만들어서 그렇죠. 죽처럼 쉽게 분해가 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너무 딱딱하면 그렇죠. 건식을 먹게 되다 보면 위에서 보다 많은 위액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장에 오래 너무 머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위 손상이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래서 밥 먹을 때도 따뜻한 물을 마시고 국물도 마시고요. 그래서 먹는 음식을 건식이 아니라 유동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소화가 되게 쉽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물을 항상 찾아 마실 수가 없으니까 그때 이제 밥 먹을 때도 물을 마셔 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소화에 어떤 지정도 없고요. 저는 위궤양이나 위염 이런데 십이장 궤양이 없어요. 예전에 한번 십이장 궤양으로 해서 저 국립병원에 한번 3일 입원해 메디컬 센터에 3일 입원해 갖고 그 후에 이제 의학을 공부했습니다. 있어도 치료가 되고요. 생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궤양의 부위에 따라서 위궤양과 십이지장 궤양으로 나는 밥 먹을 때서 꼭 밥을 먹고 물 같은 것도 차가운 물 안 마시고 따뜻한 물 마십니다. 영양시험도 저도 있었는데 되게 쉽게 해결했습니다. 좀 어이가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한약도 이제 공부를 좀 했고 그래서 도수치료도 공부를 했기 때문에 수지침? 네, 수지침식으로 해서 좀 약간 공부를 했는데 많이 알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말고 그냥 내가 스스로 한번 개발해보자. 몸에 이렇게 여러 가지 포인트 부분을 이렇게 터치를 하거나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몸 전신이 특히 손이 이렇게 전신과 연결이 돼 있어서 한의학에서는 그렇습니다. 한의학에서 고려 수지침에서 그렇고 침수를 좀 배우다가 아파가지고 이건 하지 말자라고 그냥 눌러가지고 하거나 이런 그래서 그걸로 이제 도수철에 응용을 하고 있고요. 새끼손가락 이쪽 끝마디가 이게 심장하고 관련이 있다고 이제 얘기 하는데 있으니까 2, 3번 이렇게 꼭 눌러서 몇 번, 서너 번, 4번, 5번 꼭 될 때까지 계속 누르면 그걸로 저는 영양 시스템을 해결했습니다. 개인적인 경험이라는 것은 맞습니다. 고려 수지침이라든지 이런 거 비어서 개인적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 개발을 했어요. 도수치료처럼. 새로 제가 나름대로 이렇게 몸에 포인트 되는 이렇게 손 같은 데를 하거나 몸의 동작, 도수치료처럼 이렇게 운동을 해가지고 뼈나 이렇게 관절 같은 게 이상이 생기거나 아픈 부분들 이런 것들을 해결을 운동을 하다 보니까 여러 군데 다친 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제가 스스로 치료 방법을 개발을 했다라는 것을 거의 대부분 간단히 치료합니다. 네. 허리 통증 같은 것도 쉽게 치료하고 목 뻣뻣한 거, 어깨 결린 거, 어깨 빠진 거, 무릎 아픈 거, 운동하다 보면 별게 다 생기네. 이것도 다 치료합니다. 타박상도 생기고 그래서 별게 다 생기는데 다 치료가 가능합니다. 위염과 십이지장 궤양 임상 증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속쓰림이죠. 대부분 그렇죠. 속쓰림이거나 꾹꾹 찌르는 것 같은 이런 상태인데 궤양 같은 거는 염증 이게 위염 같은 거는 약간 그렇죠. 약간 까진 정도 궤양은 헐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폐였다는 거죠. 그런 정도로까지 발전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식생활 습관을 고치거나 아니면 그것이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세균의 침범에 의한 것이라면 그것도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위의 점막에는 감각신경이 잘 발달되지 않아서 잘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점막이 헐어버리는 이유
무엇이냐라는 거지. 얼어버리게 되고 방어인자,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층, 물을 적게 먹는다든지 그렇죠. 방어인자 뭐게 비타민 A라든지 비타민 B1, B계통 이런 것들, 그다음에 비타민 U라든지 하여튼 비타민 K라든지 지혈인자의 부족으로 인해서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양배추를 그냥 김치로 담아서 먹고 있고요 평상시에. 그다음에 당근이라든지 생밤, 제가 그 식품 연구를 한 결과를 따라서 생밤, 그다음에 감을 섞어서 이게 지혈인자로 이게 유효별도 출혈을 일어날 때 이걸 먹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은 이거 이제 특허도 다 냈는데 안 주더라고요. 어쨌든 관련된 공부를 이렇게 한 10개 냈는데 다 주질 않았어요. 저는 다 치료가 됐는데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니까 하는 소리죠. 네, 치료가 안 됩니다. 뭐 할 말이 없겠습니다만 간단하게 치료됩니다. 대부분의 질병은. 저는 과학적인 사람입니다. 과학기술로 발표. 그래서 근거 없는 소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질병을 치료는 치료 방법을 정립을 거의 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 사고 나거나 뭐 이런 거 없이는 거의 대부분의 질병을 간단히 치료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쉽게 치료합니다. 점막이 헐어버리면 유나 12지장에 궤양이 생겨가지고 이제 위산의 공격을 받게 되고요. 위산이 위 내부의 음식물이 오랫동안 머물러 있게 하는 어떤 종류의 습관들, 기름진 음식들 또는 물을 잘 안 먹는 이런 것이 그렇죠. 위염이나 위궤양을 생기게 할 수 있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는 토마토 토마토 같은 거라도 산 종류를 특히 식초 먹는 사람 중에서 위염과 위궤양, 십이궤양, 식초는 저는 생으로 드셔서는 물에다 섞어서 먹든지 드셔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것 때문에 십이궤양으로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몸에 좋다 그래가지고 제가 좋다 그러니까 먹었는데 이게 또 그다음부터 안 먹습니다. 네. 이게 점막 내부에 저는 그걸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점막 내부에 그걸로 인해서 십이지장기양 입원 환자가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점막 내부의 신경을 자극해서 속이 몹시 쓰리거나 하는 증상이 나타나는데 명치 부분의 통증, 속쓰림, 복부 팽막막, 드물게도 경련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경련이 바이러스와 관련돼 있다고 그러는데 경련도 십이지장기가 됐을 때 생길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트림, 식욕부진,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속쓰림이죠. 속쓰림과 쿡쿡절은 아픈 복부 팽만감다. 출혈, 어떤 구토 시에는 교양에서 출혈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입으로 토하는 십이지장기양 같은 거 위궤양했을 때 흑색변, 상부장관에서 이렇게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상부장관에서 출혈이 났을 때는 흑색변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대장이나 뭐 결장이나 이렇게 직장에서 나왔을 때는 이렇게 선홍색 핏빛이 나옵니다. 핏빛이 혈액이 나온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입으로 이제 구토, 십이지장 기할 때도 입으로 구토해서 피 나올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걸 경험을 했습니다. 흑색변, 좀 간단히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의학을 연구를 했고 쉽게 치료를 했고 한 6년째 이상이 없습니다. 흑색변을 보거나 그래서 다시는 식초 먹는 이런 거 안 하고 초고추장으로는 먹습니다. 초고추장 먹어도 이상이 없더라고. 고춧가루가 이렇게 점막을 위에 물을 많이 나오게 해가지고 그래서 방어층을 이루어서 그런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물 적게 마시는 사람들이 물을 적게 마시고 뭐 기름진 음식 먹거나 커피 마시고 뭐 음주하거나 이런 음주 많이 하신 분들이 이제 거기서 그렇게 생기더라고요. 그다음에 직업군, 뭐 택시 운전하는 사람 밥 먹고 나서 곧바로 운전하면 그래서 어느 정도는 선선히 걸어줘갖고 좀 혈액순환도 시켜주고 소화도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좁은 데서 구겨 타니까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딱 앉아 있으면 택시 운전사도 버스 운전사도 앉아 있으면 그죠? 이렇게 계속 그러니까 혈액순환이 덜 돼가지고 그 부분에 이제 혈액순환이 덜 되면 어떻게 되죠? 혈액순환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소화장관, 유장관인 것 같은데 혈액이 많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이제 운동을 살짝 걸어주면은 좀 소화가 잘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안 되다 보니 손발을 흔들어 줘야 되거든요. 의자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거기서 혈액에 좀 아무래도 좀 속도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걸 원활하게 소화하기 전에 혈액 필요한 만큼 혈류량이 안 들어간다. 나이 먹은 사람들 특히 혈관 좀 막혀 있으면 더 그러겠죠. 그러면 소화가 이제 오랫동안 음식물이 위에 머물게 있게 되면 그렇게 음식물이 소화되기 어려운 기름진 음식들, 이런 부분들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TV에서 봤는데 국수 종류는 금방 소화가 되거든요. 코팅이 된 기름으로 코팅이 된 라면 종류는 소화가 더디더라고요. 그래서 동영상을 통해서 직접 그 위장관을 봤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장면을. 그래서 이게 소화가 늦게 되는 게 있고 빨리 되는 게 있구나. 그래서 기름진 음식 같은 거 있으면은 위액 같은 것이 잘 작용을 안 하나 봐요. 좀 그게 좀 느린 거죠. 그래서 저는 밥 먹을 때 그냥 유동식으로 물을 그냥 먹어가지고, 병원에서는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물을 먹어서 유동식으로 만들어 버려서 죽처럼 안에서 이렇게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냥 저는 소화장애가 일체 없습니다. 네, 이제 아, 어, 이 방어 기전이라는 게 있는데, 위 점막을 보호하는 보호청. 그래서 이게 우리가 겉에 코팅만 해줘도, 그것이 코팅만 해줘도 그 방어를 하거든요. 엔진에 있어서 윤활유가 코팅하거나, 그렇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코팅 작용이 중요한데, 이 코팅이 있어서 그렇죠. 위 점막을 보호하는 코팅이 중요한데, 이게 이제 물이라는 점액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 부분이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에게는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문제가 있거나 식습관에 비타민 C가 부족하거나 했을 때 상처의 복구, 재생 이런 부분들이 잘 안 돼서 더뎌서 필요한 영양분이 공급이 덜 되니까 잘 안 되는 거죠. 출혈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그러면 간에 이상이 있다든지 간에 이상이 있어서 지혈인자의 생산이 부족하거나 바이러스 감염이나 이렇게 됐을 때, 그렇죠. 위험의 위장 쪽에도 위험 위장 쪽 아니면 십이지향기양 쪽, 그 십이지향 쪽에 궤양이 생기기가 쉽습니다. 패인다는 거죠. 거기가 헐고, 여기는 헬리코박터균이라고 보통 말씀을 하시는데, 그다음에 소염 진통제 같은 약물 복용이 뭐 아스피린도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점막을 손상을 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물게는 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이런 그러지 약간 그 화학적인 약품들이 안에 들어서 위장관을 어느 정도 좀 안 좋게 만드는데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의견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궤양, 위12지향 계양이 9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받았을 때도, 그래서 몸에서 이렇게 유산이 나오죠. 유산이 나와가지고 위벽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물도 잘 안 마시는데 딱 커피를 많이 마시는 분들, 커피나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시면 아무래도 그렇죠. 위산 분비가 많이 위산 분비를 많이 나오게 하는 식품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는데 그 부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죠. 반복적인 위산을 자극하는 또 산 종류에 해당하는 그런 식품들, 그런 것들을 많이 드시면은 거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12지장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도 12지장의 폐쇄, 바이러스 감염,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에 개양이 생길 수 있다. 위산 분비가 매우 많이 증가하는 가스트린 종양 뭐 이런 것도 얘기를 하시네요. 그것도 다 병원 자료입니다. 병원 자료이고 국민건강검진센터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이것을 기생충도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있고요. 강산에 의한 급성 부식성 위험 이런 것들이, 강산 이렇게 필조산 드시는 이상한 사람 없죠. 이렇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일반 산도 식초도 그냥 드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감염에 의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에 의한 급성 고름성 위험이 있다라고, 약제에 의한 급성이한 여기 약을 먹어서 양약을 먹어서
위험이 생기는 이런 부분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과 궤양 이것이 있는데 아스피린 같은 진통제, 아스피린이나 진통제나 영향 먹여갖고 출혈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점막 부분에. 그래서 많이 먹게 되면 아무래도 그 부분이 출혈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뭐 와파린의 어떤 용량을 병원에서 많이 주면 출혈 증세로 인해 사망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혈이 일어나서. 그래서 병원에서도 출혈 환자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다룬다고 합니다. 뭐 그상에 뭐 수혈도 하고 그러겠죠. 출혈이 일어나면 이제 생명이 위급한 거죠. 출혈 같은 건. 에리코박터균 치료도 권장하고 있다고. 일본 연구원에서 위험이 있었을 때. 소염 진통제 중에서도 점막 손상을 일으키는 이런. 저는 그냥 소화제라고 하는 이 제산제를 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위장을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 이것은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걸 먹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위염이 있거나 유궤양이 있거나 이렇게 궤양 증세가 있는 분이 이렇게 자극성 고춧가루나 후추, 겨자 자극성 있는 것을 먹게 되면 궤양의 증상적으로 특히 식초 조심해요. 식초는 상처를 안 아물게 합니다. 저는 그 여러 가지 치료를 해봤기 때문에 상처를 아물지 않게 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리버안에서 어떤 출혈이 일어났을 때 식초는 딱 금물입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출혈이 일어났을 때 고춧가루 같은 것도 일부러 많이 맵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하시면 출혈이 자극될 수 있습니다. 겨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것은 조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코올, 술 같은 거, 카페인 음료, 커피, 콜라, 뭐 코카인이라는데 위산과 소화효소의 분비를 자극할 수 있으므로 저는 좋다라는데 카페인 음료, 커피 같은 것이 아무래도 속쓰리죠. 커피 같은 거 많이 마셔요. 그러니까 기름기 있는 거 갖고 이제 기름기 있는 종류 어떤 종류의 음식들 가공식품들하고 같이 먹으면 이 부분이 그렇죠 유산이 더 많이 자극이 돼서 생길 수 있습니다. 흡연 같은 것도 궤양을 유발하고 치료를 지연시킨다라고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흡연 통증이 심할 때는 자극이 적고 부드러우며 소화되기 쉬운 음식을 먹으면 된다. 우유는 일시적으로 이산을 중화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하지만 2-3시간 후에 이산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거친 음식, 딱딱한 음식, 말린 음식, 튀긴 음식, 소화되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이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술 먹고 닭 먹고 이렇게 먹으면 튀김닭 그래서 십이지장 궤양도 이렇게 만성적이고 재발을 잘하고요. 저도 이걸로 입원을 했었기 때문에 피가 나옵니다. 입에서 혈변 나고요. 검은색 변이 납니다. 짜장면 먹어도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 짜장면에 블루베리 많이 먹으면 그런 게 있던데. 십이지장 궤양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12지장 궤양의 중요한 원인은 위산의 과다 분비입니다. 그래서 위궤양 때처럼 12지장 궤양 환자의 90에서 95%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발병합니다. 그 위장을 통해서 위산에 의해서 음식물이 소화되고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약간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오랫동안 위장에 정체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있어요. 위산에 의해서 위산이 이렇게 점막 부분이 많이 나오게 된다는 소화가 안 되니까 계속 위산을 또 분비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계속 분비를 하는 거죠. 그럼 그 부분에 그렇죠. 궤양 증세가 그래서 소화되기가 어려운 음식들을 자주 빈번하게 드시면 뭐 술하고 뭐 안주를 갖다가 튀긴 걸 많이 드셨다든지 이런 그렇죠. 이런 그 습관적인 것들 이런 것들 저녁에 자기 전에
자기 전에 막 기름진 음식을 막 마구 먹고 술까지 먹었다. 그러면 이게 딱 생기는. 그다음에 그 식사를 하고 기름진 식사를 하고 그냥 약간 걸어줘야 되는데 앉아 있어서 혈액을 정체시켰다. 그러면 이게 그때 이제 소화가 잘 안 되면서 오랫동안 유산이 장에 머물러 그러죠. 유장에 머물러 있어서 손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12지향 기항은 진통제, 해열 진통, 소염제 등 이런 것들 양약에서도 발생이 생겨서 혈액 그렇죠. 뭐 기항 증세가 좀 아스피린 같은 것도 와파린 같은 이런 것도 생길 수 있어요. 흡연 같은 거는 12지장 점막세포의 재생이 잘 안 되게 하거나 점막 아래층에 혈액순환에 장애를 유발해서 궤양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혈액순환 안 되면 그 부분이 이제 문제가 돼요. 12지장 궤양이한 천공, 출혈, 흡연자는 12지장 궤양이한 천공과 출혈에 합병증 발생률이 더 높다. 스트레스가 많았을 때 궤양을 유산이 많이 분비되어서 궤양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는 그 궤양이 생길 수 있습니다. 12지장 궤양 특징은 공복 시 명치 끝에서 느껴지는 통증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 출혈이 생기고 토혈도 할 수 없고 흑색변, 빈혈 이렇게 피를 이제 흘리니까 피가 나오고 출혈이 생기니까 빈혈도 생길 수 있습니다. 만성적인 12지장 궤양에서는 12지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나타납니다. 거기 붓겠죠. 그렇죠. 부으니까 뭐 궤양 증세 일어나고 만성적으로 그게 생기면 염증이 일어나면 붓는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장폐색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걸 자꾸 복구하는 이런 과정에서 두꺼워지는 건지 약간 붓는다고 봐야 되겠죠. 만성적으로 부어 있는 만성적으로 그 부분이 곁에 있는 그래서 궤양 증세에 있는 옆에 있는 조직도 그렇고 붓는 현상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12지장이 막히는 장폐색이 나오고 구토나 체한 증상이 있습니다. 천공이 생길 수도 있고요. 급성 복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의 치료를 했는데 저는 이제 그것이 사실 안 했습니다. 혼자서 치료하니까 낫더라고요. 세균과 바이러스를 소멸시키거나 그다음에 그것을 조직을 재생시키거나 지혈하는 이렇게 약초를 썼고요. 그걸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고 그걸 결국 치료를 했고요. 16년째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그냥 음식을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식초만 안 먹고 식초는 초고추장 형태로만 먹고 초고추장 먹으면 이상하게 똑같은 식초인데 초고추장은 먹으면 이상이 없는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그래서 단독으로는 먹지 않습니다. 식초를 그렇게 잘 먹는 편이 아닙니다. 그것도 자주 먹으면 그리고 자주 먹으면 위험과 유기염 같은 게 생기겠죠. 산종류를 탕수육 같은 것도 만들어 먹기도 하는데 그때 소스 할 때 식초가 들어가죠. 사과시죠. 토마토 케첩도 들어가. 이게 두 개가 합해지면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저기 궤양 부위의 부종, 붓는 현상과 염증으로 인해서 위장에서 음식이 나가지 못하는 위출구 폐색이 나타나기도 한다. 12지장 궤양을 한 출혈은 60세 이후에 더 발생한 흡연제나 진통제 복용하면 더 흔하게 나타납니다. 12지장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찬바람이 좀 이쪽 전문가라서 들어오다 보니까 바람이 쇼쇼쇼 들어오면 12지장 궤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일단 정신적인 스트레스 피해야 되는데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유산 분비에 자극하거나 소화가 어려운 오랫동안 유산이 장에 머물러 있게 하는 유장에 머물러 있게 하는 그런 것은 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치료될 때까지는. 저는 전혀 아무거나 잘 먹습니다. 그래서 딱히 지키는 것도 없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잘 먹어요.
물을 좀 먹습니다. 물을 먹어서 좀 음식 위장에 들어가면 죽처럼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물을 적게 되면 위산이 더 많이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냥 물을 차라리 그냥 여기서 자료는 서울 아산병원 자료입니다. 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아까 지금 말씀한 양배추 잘 먹. 양배추 김치로 만들어 먹. 따로 챙겨 먹지를 못해서 김치로 그냥 만들어 먹고 있습니다. 양배추. 그다음에 당근. 그다음에 생밥. 그다음에 뭡니까? 네. 감 이런 것들을 챙겨서 먹습니다. 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출혈이 증상이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지혈인자의 부족이 그래서 그 지혈의 성분에 필요한 성분들을 음식 성분들을 영양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그걸 먹습니다. 보통 이런 건 자주 생기니까요. 이런 것들은 자주 생길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밥 먹고 그냥 슬렁슬렁 걸어주시는 게 낫습니다. 혈액순환을 위해서. 혈액이 이제 그쪽 부분에 많이 들어가야 되는데 소화기관에 혈관이 좀 막혀 있거나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러면 그렇죠. 왜냐하면 혈액이 그쪽으로 덜 가게 되는 거. 그럼 이제 밥 먹고 나서 막 자꾸 졸리고 이런 현상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뇨병이라든 이런 기저질환을 갖고 있는 분들 혈액이 탁하니까 물을 좀 드셔서 물을 좀 같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개인적인 의견으로 물을 좀 드시라고 얘기를 하고 물 적게 먹는 분들이 꼭 위험이 있더라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그래서 따뜻한 물을 먹는 게 낫습니다. 헬리코박터 이번에는 제가 그 바이러스 좀 동영상 다뤘죠. 바이러스와 유기양 12지향 계양을 국내의 경우 12지향 계양 환자의 90에서 95%, 위궤양 환자 60에서 80%에서 헬리코박터균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원인 중에 하나라고. 이것을 보면은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위궤양의 경우 국립중앙의료원 내과 CMV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위장 간염을 일으킬 수 있다 또는 치명적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궤양 증세가 나타났고요. 그래서 궤양 증세가 나타났다. 약물에 의해서도 궤양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랬죠. 식초 같은데 이런 것들도 궤양 증세가 나타나는 이런 보고서가 있네요. 국립중앙의료원 보고입니다. 이 바이러스와 12지장 궤양 이런 것들도 저는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개인적인 의견으로 생각합니다.
식초 같은 거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요. 그러니까 드시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물에다 타서 드시든 어쨌든 그런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죠. 술도 마찬가지고 술도 좋지 않아요. 이 식도 경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식도 경련은 영양칩대염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그렇죠. 밑으로 내려가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장으로 이렇게 완전히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가지 않고 정체되어 있다 보니까 역류를 하는 거죠. 그것이 뛰거나 운전석에 앉아 있거나 그러면 이게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게 어떤 소화가 듣게 되면 영양실장 같은 경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이거 눌러서 싫어했습니다. 이렇게 누르고 그렇죠. 2, 3분 동안 계속 누르고 한 5번 정도 하면 없어지더라고. 오랫동안 있었죠. 영양시대 이걸로 듣고 엄지손가락으로 꾹 눌러서 이게 한의학에서는 이거를 심장 쪽이라고 그래요. 심장 쪽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침술로 안 하고 이렇게 눌러서 하니까 되더라고. 고려 수지층 같은 것도 해서는 한의학에서 이런 것도 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걸 눌렀던 얘기가 족저근막요. 이렇게 그렇죠. 족부근막 다리 같은 거 막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게 통증이 올 때 딱 누르면 해결되더라고. 이거 알아두면 좋은 것 같아. 심장 뭐 같은 이상이 있을 때 한약적인 접근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고려 수지층 같은 이런 접근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식도 경련인데 식도 순천향대 서울병원 소화기 내과 식도 심한 흉통, 삼킨 곤란을 유발한 비만 식도 경련하면 그렇죠. 바이러스 의심해야 돼요. 경련 증세라면 100% 그런 건 아닌데 그래서 경련하면 그쪽 신경 부분에 이상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식도 근육이 퇴화되거나 경련을 일으키면 음식물의 역류, 가슴 통증, 소화불량이 생겨 식도 운동 질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화장애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하네요, 그죠? 연화장애도 바이러스성인데. 식도 경련이 식도절에 어떤 그렇죠 궤양 증세나 상처가 있었을 때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양 수렴이었을 때 제가 지금 다음 동영상에서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영양 수렴에 대해서 저 개인적인 입장은 경련하면 일단 의심을 바이러스 의심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뭐 어디 상처 부분이 있어서 경련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영양시대염은 위장의 내용물이 식도로 거꾸로 올라오는 질병입니다. 여기는 건국대학교 병원이네. 소아기내가 이게 한번 여기 역류를 하면 계속 역류를 하는 거예요. 이게 산이 여기 저기 목구멍까지 올라옵니다. 저도 그거를 잘 경험을 이렇게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산이 이게 목구멍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신물도 나올 때도 있고요. 어쨌든 이거 누르니까 해결되더라고요. 뭐
기름기 있는 음식을 그렇게까지 밤 잘 때는 좀 저기 안 먹어요. 밤 잘 때는 좀 안 먹어요. 자기 직전에 기름진 음식을 좀 먹지 않아요. 기름진 막 음식을 갖다 기름 막 쳐서 먹으면은 좀 많이 그런 게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유를 알았었어요. 영양 식도염은 식도염까지 진행될 수도 있는데요. 계속 상처가 생기니까 식물이 이렇게 산이 식도를 손상을 시키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그렇죠. 상처난 곳에 바이러스가 정착하면 이렇게 암으로 진행하죠.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영양 식도염. 미국은 현재 전체 식도암의 가장 흔한 형태가 선암이다. 고기식 서양식 식사를 해서 그런가? 역류형 식도염이 생길 수 있다. 기침이 작고 신목소리가 나오고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있거나 트림을 잘 신물이 넘어온다. 트림을 항상 속이 쓰리다. 더불어 소화가 안 된다. 저도 이것도 꽤 연구를 했어요. 그냥 간단히 해결하니까 잘했습니다. 기침이 작고 신목소리 나는 것은 암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죠. 뭐 어떤 기관지 쪽에 이제 감염됐을 때 이런 현상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감기 걸릴 때 그렇게 되잖아요. 보통 우리가 역류형 식도염과 관련이 돼 있다. 이런 것들을 가슴이 답답하고 통증이 심한 것, 심근경색증과 홀동된 경우도 있다. 식도에 이제 통증이 유산이 역류하니 거기 만성적으로 손상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 통증인데 이거 심장이 안 통증과 명확히 구별이 잘 안 된다고 합니다. 가슴뼈 아래에 타는 듯한 통증, 그래서 등이나 팔로 통증이 전파되기도 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또 얘기하겠습니다.